안녕하세요. 임용문잡의 마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기 청소년에 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등교 계약과 온라인 계약이 병행되었는데요. 학생들이 등교 계약을 하지 않다 보니 위기 청소년의 판별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꾸준히 기사화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 주제와 관련해서 올해 면접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서 어떻게 위기 청소년을 판별하고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 선생님들의 답안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위기 청소년은 누구이고 어떻게 개입하여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위기 청소년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OECD와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 정의하는 위기 청소년의 범주가 나와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위기 청소년은 개인 및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적으로나 행동적으로 부적응을 경험하는 청소년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 청소년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편의상 4가지 정도로 유형을 분류하였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위기 청소년이 어떤 한 유형으로 정확히 나누어 떨어진다고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유형에 걸쳐 있을 수도 있고 책에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위기 청소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에서 나눈 유형을 무작정 암기하기보다는 해당 문제에서 나온 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인 학습 면에서 나올 수 있는 위기 청소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 동기가 부재하여 수업 시간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 학업 능력이나 태도가 부족해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수업 시간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학생이 있을 때 지레 짐작하여 무조건 학업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학습 동기가 부재하여 생긴 결과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 상담을 통해 어떤 부분에서 위기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다른 유형의 위기 청소년을 파악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유형인 관계 면에서 위기를 보이는 학생들은 친구 관계에서 혹은 어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보입니다. 특히 친구 관계에서 부적응을 보이는 경우 따돌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유형인 진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형의 위기 청소년은 진로 계획이 아예 없거나 진로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학교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입니다. 최근 여러 랩 경연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래퍼가 되겠다며 자퇴를 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인 경제면의 위기 청소년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부적응을 겪는 학생입니다. 예를 들어 밤새 아르바이트를 하고 와서 학교에서는 하루 종일 잠만 자는 학생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위기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봅시다. 위기 청소년의 유형을 나눌 때 주의점으로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개입 방법 역시 문제 유형과 1대1로 상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습면의 학습 동기 부족으로 인한 부적응을 겪는 위기 청소년에게는 내적 외적 동기를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성취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학습면의 학업 능력 및 태도가 부족한 위기 청소년에게는 학습 코칭 프로그램을 연계합니다. 다음으로 관계면에서 또래 관계에 부적응을 겪는 경우에는 위클래스 연계를 통해 학생의 정서 상태를 안정화시키거나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활성화해서 개입합니다. 어른과의 관계에서 부적응을 겪는 경우에는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학생이 올바르게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진로 측면에서 꿈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위기 청소년에게는 진로 교육을 활성화하여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각 교과별로 어떻게 진로 교육을 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학교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위기 청소년들에게는 학업 중단 숙려제, 대안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결핍으로 인해 부적응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여러 장학금 제도를 연계합니다. 이때 장학금 제도와 관련한
각 교육청의 시책을 언급하면 더욱 풍부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기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자해에 대해서도 다루겠습니다. 자해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해란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해의 양상으로는 첫째, 날카로운 물건, 예를 들어 칼로 신체 일부를 긋는 것이 있습니다. 손목을 긋는 유형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둘째, 벽에 머리를 강한 강도로 지속적으로 박는 것이 있습니다. 셋째, 피부나 머리카락을 뜯기도 하고, 넷째, 담뱃불을 몸에 지지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자해는 정말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칼로 손목을 긋는 행위만이 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해의 원인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부재하기 때문인데요. 청소년들은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데에 반해 이를 적절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해는 일시적으로 뇌에 도파민이 분비되고 잡생각을 없앨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해를 선택하곤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해의 상처를 본 주변인들은 그 즉시 학생에게 힘든 일이 있고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위기 청소년은 자신의 힘든 처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위로받기 위하여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 셋째, 분노와 죄책감으로 유발된 자기 처벌의 일환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유명인에 대한 모방 심리로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들에 대해 모방 심리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자해 행동을 따라 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해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해의 유형은 두 가지로 비자살적 자해, 자살적 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자살적 자해는 자살의 의도가 없지만 고의적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내는 것이고, 자살적 자해는 자살의 의도가 있습니다. 보통 비자살적 자해로 시작하다가 심화되어 자살적 자해로 이어지곤 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자살적 자해로 가지 않도록 조기에 개입하여 학생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자해하는 학생에게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해 행위에 대해 비난이나 부정적인 태도를 비치지 않도록 합니다. 자해 행위를 혼내게 되면 학생들이 혼나지 않기 위해 이를 숨기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학생이 자해를 하게 된 이유와 최근 어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셋째, 함께 자해를 대체할 수 있는 행동을 찾아봅니다. 학생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 자해가 아닌 다른 건강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두 번째 단계인 충분한 공감이 선행되어야 함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넷째,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 주간 상담 어플리케이션 다 들어줄게, 청소년 상담센터 번호 1388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는 수많은 위기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학교는 이러한 학생들을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가 어떤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위기 학생들을 보호하고 조력할 수 있을지 선생님들의 교직관과 연결시켜서 교재에 따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